만약에 배터리가 없다면 우와, 특종이다, 특종. 아, 빨리 전화해야 되는데. 아, 콘센트 어디 없나? 아, 거기. 빙뷰 방송국 연예부 기자인 진주 씨. 발품 팔며 힘들게 건진 특종 소식에 다급히 콘센트를 찾아 나서는데요. 뭐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지? 아유, 하지만 콘센트가 있는 곳은 이미 많은 상태. 저 사람한테 부탁해야겠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제가 전화가 급해서 그런데 콘센트 좀 쓸게요. 안 돼요. 저 지금 신기록 깨야 돼요. 이렇게 급한데 맨날 이렇게 전원을 찾아다녀야 돼? 이러니까 맨날 캡한테 욕을 먹지. 외출할 때마다 콘센트를 찾아다니랴 양해 구하랴 참 난감합니다. 배터리가 없는 세상에선 소형 전자제품도 AC 전원으로 연결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잠깐, AC란 교류 전류로 통상 가정에서 쓰는 전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콘센트에 코드를 꽂아야만 작동하는 전자제품이 교류 전류죠. DC란 직류 전류를 말하는데요. 보조용 저장 장치, 즉 건전지, 축전지, USB 등이 있습니다. 건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거꾸로 놓으면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전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DC, 즉 배터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 참고하세요. 자, 전원 연결 완료.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진주 씨의 특종 무사히 촬영할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캡! 특종이에요, 특종! 빨리 촬영팀 보내주세요. 빨리요, 빨리!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촬영 현장. 도대체 어떤 소식이길래 이리 호들갑인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야, 우리도 대박 한번 건져보자. 우리만 맨날 물 먹을 수 없잖아. 네. 감독님, 준비되셨죠? 잘 부탁드려요. 네네. 준비됐으면 가자. 장비 모두 전원 연결됐죠? 그럼 스탠바이 큐! 네, 속보입니다. 슈퍼스타 박진주 씨가 연예인 비군과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아침 비밀리에 입국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한번.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되나 싶은 이때 갑자기 블랙아웃되는 화면. 카메라의 전원이 꺼져버린 모양인데요. 감독님, 한두 번도 아니고 뭐예요? 에이, 한두 번이었잖아. 뭐야 이거? 진유 씨 미안. 이제 올 때 됐는데. 이게 전원이 나간 것 같은데요? 아니, 뭐해? 빨리 확인해봐. 예, 알겠습니다. 잘 작동되던 카메라가 도대체 왜 꺼진 걸까요? 케이블선을 따라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코드가 뽑혀 있었군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길고 긴 케이블선이 떡하니 길목을 지나고 있으니 사람들 발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결국 뽑혀버리고 만 거죠. 이러다 특종 놓치겠네요. 올 때 됐는데 그냥 바로 갈게요. 점점 마음이 급해지는 진주 씨. 진주 씨가 지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가보시죠. 드디어 다가온 결정의 순간. 그런데 맙소사. 케이블선과 함께 진주 씨의 특종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감독님! 내 특종 날아갔잖아요. 전기를 저장해주는 그런 물건 어디 없나? 배터리가 없는 세상.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자연이 선물해준 고운 빛깔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미술가이자 평면의 직선을 입체적인 곡선으로 풍성하게 변화시키는 마술사 같은 나. 내가 누구냐고요? 한민족의 삶을 담아낸 옷. 나는 한복입니다. 한민족 고유의 옷인 나는 그 역사가 깊은데요. 삼국시대 고구려 벽화에서 저고리와 바지 혹은 치마로 이루어진 나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그렇다면 나 한복의 예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복의 형태는 지금의 한복하고는 다르게 저고리 길이가 길고 치마 길이가 짧은 형태라서 저고리 고름이 없고 허리띠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개항기 이후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나는 언제 입느냐에 따라 일상복과 예복으로 나뉘는데요. 특별한 날 갖춰 입는 예복엔 대표적으로 혼례를 올릴 때 입는 혼례복과 첫 생일을 축하하는 아동용 예복인 돌복이 있죠. 여기 전통 한복을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녀 모두가 입는 저고리에 대한 설명이 한창인데요. 우리나라 한복 저고리의 특징인데요. 바느질 부분에 있어서 안쪽을 뒤집어 보면 겉으로 입는 것하고 안쪽으로 뒤집어 입었을 때 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시접 부분이 살에 닿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써서 만드는 한복. 어때요? 입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나요? 직접 만들고 손끝으로 익히면서 나에 대해 알아가는 사람들.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나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색감과 그 아름다운 선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용적이지 않은 게 한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우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의 매력 덕분인지 요즘은 특별한 장소에서 나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며 발길 닿는 모든 곳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바로 한복 문화활동가 권미루 씨. 사실 미루 씨는 이미 SNS에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딜 가든 한복을 즐겨 입는다는 그녀. 과연 나와 같이 다니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한복 여행가에서 한복 문화 활동가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권미루입니다. 2013년도부터 한복을 본격적으로 입기 시작했는데요. 경복궁에 한복을 입고 모이자라는 행사를 시작으로 한복에 집중적으로 좀 빠지게 되었어요. 날개에 푹 빠진 미루 씨는 한복을 입고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한복 여행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스페인 등 유럽은 물론 더운 베트남이나 라오스, 추운 러시아까지 기후도 문화도 제각각인 나라들을 나와 함께 여행한 거죠. 그렇게 미루 씨는 전 세계인에게 나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려왔는데요. 대체 얼마나 많은 곳을 여행한 걸까요? 세계 여행은 20여 개국, 한 60에서 70여 개 도시를 다녀왔어요. 한복만 입고 여행을 하는 사례가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큰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죠.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도전이었던 미루 씨의 여행. 이 모든 기록들을 모아 한복 여행기를 출간하기도 했고요. 이를 계기로 외국에서 한복에 대해 강연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답니다. 그런 미루 씨가 특별히 보여줄 것이 있다는데요. 지금 이제 여행 한복 보여드릴게요. 왠지 기대되는데요. 평소에 입고 다니고 또 여행할 때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입고 있는 제 한복들입니다. 형형색색의 다양한 나와 내 친구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는데요. 아니, 이게 다 몇 벌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복이 그 전통 한복하고 이제 생활 한복도 한복 모티브의 기성복 모두 해서 한 100여 벌 정도 돼요. 날씨나 또 어떤 국가의 이미지나 또 가게 될 장소의 색채 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 입는 한복이 달라져요. 네, 이것도 누빔 저고리인데요. 물론 이 누빔을 했다고 해서 이거 한 겹만 입으면 이제 방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복이 원래 겹으로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제가 가져간 한복을 모두 입고 그 다음에 아우터로 얘를 입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패딩을 입을 때 저는 누빔 한복을 입는 거죠. 이 누빔 한복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미루 씨가 이 한복을 입고 히말라야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히말라야 산맥에서 영하 30도에서 40도의 강추위를 견디기 위해 미루 씨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한복이랍니다. 그녀와 함께 나 역시도 나의 한계에 도전해왔던 셈이죠. 나와 함께 특별한 삶을 만들어가는
한복 문화 활동가 미루 씨. 그녀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복을 입었을 때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한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가 몰랐던 전통 문화와 또 중요한 가치들을 알게 되었어요. 또 이제 한복을 입었을 때 진정한 자신감 있는 저 그리고 의미 있는 저 그리고 가치가 있는 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과 함께하며 삶의 가치를 담아온 옷 한복.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띵뷰 조은영입니다. 짜자잔! 어때요? 제 평소 차림이랑 좀 다르죠? 이번에는 이 한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즘에는 한복을 많이 입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한복을 꺼내서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입었지? 하면서 고민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옷고름 매는 법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런데 이 옷고름을 멜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 짧은 고름이 위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고름은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이 있는데요. 긴 고름 위로 이 짧은 고름이 향하게끔 한 다음 짧은 고름이 위쪽으로 되게끔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긴 고름을 이용해서 리본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짧은 고름을 이용해 고리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옷고름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적당한 색으로 좀 잡아당겨서 모양을 잡아주게 되면 옷고름 완성! 자, 요즘에는 한복을 입을 때 장신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장신구의 종류와 또 바람직한 쓰임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시댕기예요. 이 배시댕기는 사실 돌잡이를 하기 전에 머리카락이 짧은 어린 아이들에게 가짜 댕기를 이어주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성인 여성들이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대신 결혼을 하는 이제 성인 여성들이 쓰는 장신구는 바로 족두리인데요. 이 족두리는 전통 홀레복이라고 불리는 원삼을 입을 때 사용을 해요. 그리고 화한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화한은 화려하게 수가 놓인 화롯을 입을 때 사용을 하는 거니까 화한과 족두리가 다르다는 점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비녀를 사용을 해요. 양반계층은 옥비녀를 그리고 서민계층은 나무비녀를 사용하니까요. 요즘 같은 세대에서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편하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 덜렁대는 성격 탓에 하루가 멀다고 다치는 진주 씨. 아, 또 뺐네. 아우, 아파. 오늘도 예외는 없는데요. 아, 밴드가 어디? 이럴 땐 병균이나 오염물질로부터 상처를 보호해주는 의료용품이 필수죠. 만약 이 물건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민성 씨, 나 또 다쳤어. 피나. 용품 떨어졌으니까 올 때 거즈랑 테이프 좀 가져와줘. 네. 아내의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남편 민성 씨. 자기야, 괜찮아? 아이, 뭐 하다 다쳤어? 과일 주스 만들려고 과일 깎다가. 난 왜 이렇게 덜렁거리지 몰라. 이리 와봐. 내가 거즈 붙여줄게. 딱 봐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자기야, 다친 데는 괜찮아? 이걸로 상처가 5개, 6개. 너무 많아. 아유, 조심 좀 하지. 그래도 밖에 나오니까 좋다. 그러니까. 그지? 와, 저 새로 생겼나 봐. 어디? 되게 높네? 진주야, 괜찮아? 아유, 오늘은 좀 무사히 넘어가나 했더니 상처가 하나 더 늘고 말았네요. 조심성 좀 길러야겠어요. 아, 조심 좀 하지. 괜찮아? 뭐야? 저 사람 뭐야? 뭔 개그를 하냐? 다치는 게 일상인 진주 씨. 나 거즈랑 테이프 있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즈와 테이프는 필수품이 됐는데요. 어딨어? 이리 줘봐, 내가 해줄게.
남편 민성 씨가 온종일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자기는 나 없으면 어떻게 사냐. 늘어가는 상처만큼 민성 씨의 걱정도 깊어만 갑니다. 진주가 혼자서 편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 자나깨나 진주 씨 생각뿐인 민성 씨. 혼자서 치료하기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보다 간편하고 보다 치료하기 쉬운 의료용품을 만들기로 결심하는데요. 자르고 붙이고 온갖 아이디어를 총동원하는 민성 씨.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완성된 반창고. 아프다고. 아유, 자기야 괜찮아? 아파. 이거 한번 붙여봐. 이거? 응. 이게 뭐야? 응? 1900년대 일회용 반창고 발명가 얼 딕슨. 살림에 서툴러 자주 다치는 아내를 위해 혼자서도 붙일 수 있는 밴드를 만든 건데요. 아내를 향한 사랑이 탄생시킨 반창고. 이 혁신적인 발명품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좋지. 죄송한데요. 예. 저도 이거 하나만. 아, 이거요? 예. 아, 예. 아유, 쓰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야. 오, 이거 편한데? 야, 이거 괜찮네. 괜찮죠? 예.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이거 혹시 저한테 파시겠습니까? 이거를요? 예. 제가 이거를 밴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얼마? 진짜요? 자기야,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가도 되겠다. 차도 사자. 와, 자기야.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 새의 힘찬 날갯짓. 활짝 펴서 탐스러운 꽃. 보는 사람 누구나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면 음식을 덮어두거나 물건을 싸는 용도로 일상 곳곳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사물. 내가 누구냐고요? 무엇이든 품고 담을 수 있는 나는 보자기입니다. 물건을 싸거나 덮어두기 위해 만든 천. 사람들이 말하는 나 보자기에 담긴 뜻입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로부터 나는 여러모로 쓰임이 많았고 의미 있는 사물이었죠. 보자기에는 숯보자기, 조각보, 홑보, 겹보 시작을 해서 놀이기를 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신발부터 모든 걸 쌓는 그런 기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쌓고 싸서 크게 모든 걸 다 쌓을 수 있는 포용력, 중도 이런 걸 뜻한다는 것 같아요. 물건을 싸고 덮는 용도는 같지만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나는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사용 계층에 따라 나누었을 때 궁보는 궁중에서 사용된 보자기로 궁중 물품을 싸거나 꾸미는 데 주로 쓰였습니다. 궁보와 구별하여 민간에서 사용된 보자기는 민보라 불렀는데요. 직물의 질이나 색상, 꾸밈새에 있어 화려한 궁보와 달리 소박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궁보든 민보든 자수를 놓아 만들었다면 수보로 분류할 수 있죠. 숯보자기에 들어가는 문양에는 길상의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그 문양들은 그 자손의 창성과 부귀영화를 뜻하는 문양인데 예를 들어서 새, 나무, 꽃, 그러니까 목단, 칠보 문양이 들어갑니다. 이 색실이 바늘과 장인의 손길을 만나 네모난 천에 한 땀 한 땀 의미 있는 문양으로 새겨지는 것인데요. 물건을 싸는 단순한 용도지만 사람들이 정성 들여 나를 만들어 온 건 복을 기원하는 마음과도 닿아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점의 예술작품과도 같은 수보자기. 그 덕분에 한국 보자기의 아름다움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한편 보자기는 만든 재료에 따라서도 몇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보자기의 종류는 천에 따라서 양담 보자기, 그리고 실크 보자기, 노방 보자기, 갑사 보자기가 있고요.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한 장으로 돼 있는 홑보자기가 있고요. 그리고 2장을 겹쳐서 만드는 겹보자기가 있어요. 겹보자기는 배색의 미를 나타내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을 싸느냐에 따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불을 싸는 용도로 만들어진 이불보, 옷을 싸는 옷보. 그 외에도 격식을 갖춰야 하는 혼례에서 여러 가지 혼수용품을 싸는 혼례보 등이 있죠. 이처럼 세상 만물을 다 쌀 수 있는 사물 보자기. 요즘에는 선물 포장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보자기를 선택할 때는 그 안에 담기는 물품에 따라서, 그리고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보자기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께 드리는 선물이다. 그러면 양당 겹보자기나 실크 겹보자기를 사용하면 조금 더 예를 갖출 수 있는 포장이 될 수 있고요. 여기는 보자기 선물 포장법을 배워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나 보자기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보자기 포장법을 연구하고 또 배우고 있죠. 궁중매듭은 직사각 포장에서도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되지만 정사각이나 원형 포장, 원형 통 이럴 때도 궁중매듭을 사용하면 예쁘게 쉽고 간단하게 매듭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몇 가지 매듭법을 기본으로 다양한 형태로 응용해 쌀 수 있는 보자기. 이분들은 나의 어떤 매력에 반한 걸까요? 보자기의 매력은 종이와 다르게 한번 묶었다가 풀렀을 때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둥근 것이나 네모진 것, 세모진 것, 길이가 긴 것 등 다양하게 포장을 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답니다. 복을 싸서 선물하다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선물할 때 복을 많이 싸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복까지 덤으로 얹어 선물할 수 있는 보자기 포장에서 나 보자기의 진가는 무엇이든 다 쌀 수 있는 데서 발휘되죠. 그래서 음식이 담긴 채반 포장에 도전해 보는데요. 둥글럽적한 채반을 보자기 가운데에 두는 것이 포인트죠. 그런 다음 아래에서 내기를 모두 모아 잡고요. 고무줄을 사용해서 한번 묶어주세요. 매듭이 풀어지지 않도록 고무줄로 꽁꽁 잘 싼 다음 한데 모은 네 귀퉁이를 꽃잎을 펼치듯 하나하나 예쁘게 펴주면 채반 포장 완성! 이렇게 보니 포장도 예술이죠? 보자기 아트의 가장 큰 매력은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이게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배우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다 손쉽게 따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자기 아트의 가장 큰 또 매력 중에 한 가지는 보자기 포장은 뜯는 것이 아니고 풀러서 보자기를 재사용할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라는 가장 큰 매력이 또 있어요. 여기저기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에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나 보자기. 한번 써보실래요? 안녕하세요. 띵뷰 조은영입니다. 피디님 저랑 가위바위보 한번 하실래요? 가위바위보! 네, 이번 아이템은요 바로 이 보자기입니다. 어디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딱히 쓸데도 없는 이 보자기 다들 집에 하나씩 갖고 있으시죠? 이 보자기를 활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자기를 이용해서 먼저 가방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마른 목골로 펼쳐주시고요. 양쪽 귀를 매듭을 묶어주세요. 이 매듭을 묶을 때는 조금 안쪽에 깊게 묶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매듭을 다 묶고 나서는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정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듭을 묶지 않았던 이 남은 귀를 가지고 위쪽에서 묶어주세요. 한번 묶고 다시 한번 묶게 되면
손잡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돈을 좀 해주게 되면요. 짜잔! 완성이 됐어요. 장바구니 대용으로도 쓸 수 있고 벽에다가 걸어서 수납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장재로 보자기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보자기는 어떤 모양이든지 다 잘 감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를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보자기의 정가운데 위치를 할 수 있게끔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면을 이용해서 보자기를 이용해서 물건을 감싸주세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자기도 물건을 감싸주시고요. 양쪽 귀 부분을 잡아당겨서 조금 정돈해서 잡아당겨주시면 예쁘게 포장이 되겠죠. 그리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한 번 묶었고요. 그리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묶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매듭 모양을 숨겨줄 건데요. 앞서서 우리가 잡아당겨 주었던 이 보자기 면을 가지고 뚜껑을 덮듯이 이렇게 잘 감싸주면 깔끔하게 포장이 완성이 됐어요. 자, 우리가 한 번 배워두면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보자기 활용 팁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영이었습니다. 아파트 간지야 탈출이야. 여기서 잠깐 H란 교류를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저기 이 하나만. 호를 한다고?